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바로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도민 한 분 한 분 이곳 다녀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전라북도 119 안전체험관입니다. 교관분들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북 119 안전체험관에서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병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KBS 직원들도 안전체험 받으러 왔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태원 앞서 참사를 보면서 그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함께 CPR, 이 심폐소생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만큼 이 CPR 교육이 또 경험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오늘 CPR뿐만 아니라 이곳 안전체험관을 통해서 화재라든지 지진, 태풍, 자동차가 전복되는 상황, 또 생존 수영 등 다양한 안전에 대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저희가 먼저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응급처치 교육장 앞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도 많은 성인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예약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인으로 3시간 전문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관님은 전문 분야가 어느 분야이십니까? 전문 응급처치 교육과 재난 체험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곳 주말에도 상당히 많은 우리 도민들, 특히나 학교 현장에서 평일에 찾아오고 또 주말에는 가족들끼리 함께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곳인데 일단 이곳 119 안전체험관에서 어떤 체험들을 좀 할 수 있는지 소개부터 해주세요. 저희 체험관은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 체험과 위기 탈출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전문 응급 처치 과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생명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예. 발손 손발이야. 순서 발부터 출발. 자, 지금 우리 천천히 해, 친구야. 침착하게 천천히 가자. 교관님, 이게 위에서 지금 보기에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어떤 체험입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건물과 건물 사이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비상구 계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상구 계단 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는 대피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다리 같은 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전개를 시켜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공포감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체험입니다. 우리 학생 지금 안전장치를 하긴 합니다만 지금 위험해 보이는데 무섭지 않아요? 네, 무서워요, 되게. 어느 학교에서 왔어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이리동중 2학년 5반. 이리동중학교. 안전체험 처음이에요?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 초등학생 때 몇 번 와봤어요. 그래요. 안전장치를 하고 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체험도 받았는데 오늘 체험관 와서 느낀 점은 어떤 점이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모르고 있었던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조심해야 하지 않나. 지금 굉장히 높은 곳을 밧줄을 타고 올라왔는데 어떠셨어요? 안 무서웠어요. 이런 체험 처음이죠?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너무 나중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 알면서도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제 몸 스스로도 지켜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주 와서 다시 익혀가지고 잘 알면 나중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리동중에 다니는 2학년 서유준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봤잖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 가졌어요? 저도 그때 아침에 봤는데 많은 사람이 깔려 있어서 고통스럽게 죽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와서 체험하고 또 즐겁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네. 실제 상황이면 웃진 못하겠지만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체험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하는 게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지금 로프 밧줄을 타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꽤 높은 높이인데 무섭진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살짝 다녀봐서 거기에서 이런 암벽 등반 같은 체험을 해봐서 괜찮았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소지한 13개 안전체험관 중에서 최대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그 분야만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화재 대피, 지진, 태풍, 자동차 전복, 생존 수영 등 54종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교관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겠네요. 예, 방금 말씀드린 각 체험동에서 저희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이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응급처치 교육장 앞에 와 있는데 일단 응급처치 교육을 체험을 하기 전에 이론 교육부터 좀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론이 섞이지 않으면은 실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이론으로 학습을 한 후에 몸소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4분이라는 하트 모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하트는 심장인데 심장이 살 수 있는 시간 단 4분입니다. 그 4분 안에 바로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텐데 네, 처음에 우리 심정지 환자를 처음 목격을 하게 되면 처음에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반응 확인을 하실 때에는 가볍게 어깨를 두들기면서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면서 반응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반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반응이 없을 때는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119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후에 환자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호흡 상태를 확인해서 호흡을 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환자 가슴의 정중앙을 압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뭐 이걸 화면으로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목소리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심폐소생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애니가 지금 누워 있고요. 실제로 지금 어깨를 건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빨리 위험한 상황입니다. 119 신고를 해주십시오. 자, 이 상황까지는 지금 이제 됐고요. 이제 이 심폐소생술을 직접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30회를 1초에 2번 정도의 스피드로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초에 2번 정도 되는 속도로 해서 가슴을 강하게 압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직접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손가락을 누르는 그 방법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환자 가슴 정중앙에 한 손을 올려놓고 나머지 한 손을 그대로 깍지를 끼신 다음에 가슴의 정중앙을 약 5cm가 들어가도록 강하게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cm가 들어갈 정도면 굉장한 힘으로 수직이 돼서 거의 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직이 돼서 상체에 힘을 실어서 눌러야만이 5cm가 들어가도록 누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10회만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관님 한번 직접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교관님은 굉장히 편안하게 하시는데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긴장도 되고 당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힘을 눌러서 최대한 압박을 좀 해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가슴 압박은 충분히 깊게 해주는 게 좋지만 너무나 깊게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또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5cm 정도가 되게끔 압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30회가 1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30회 가슴 압박을 하신 후에는 바로 2번의 인공호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호흡은 이제 길게 숨을 입 안으로 불어 넣는 겁니까? 자, 인공호흡을 할 때는 너무 힘있게 너무 깊은 숨을 불어넣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심폐소생술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숨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가볍게 우리가 보통 쉬는 숨으로 가볍게 1초 동안만 불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9가 올 때까지 계속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교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이 심폐소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 압박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은 그 힘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장시간 하게 되면 가슴 압박의 깊이가 굉장히 좀 얕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번갈아 가면서 가슴 압박을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해보고 예전에 뭐 민방위 교육 때 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오른손을 밑에 하든 왼손을 밑에 두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신 있는 가슴 위에 손을 놓고 깍지를 끼고 어이구 이 정도 속도면 괜찮겠습니까? 지금 속도가 조금 빠르신 것 같습니다. 예, 1초에 2번 정도,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 속도입니다. 그렇군요. 직접 여러분 보는 것과 해보는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머릿속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게 속도가 이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30회가 쉽지가 않네요. 혼자서 하기가 1세트 하고 이제 호흡을 2번 하고 다시 이제 또 30회를 또 반복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지금 이제 N이라는 이게 모형 인간이잖아요. 실제 사람에게 30회를 할 때 그 체력이랄까요? 그 힘듦은 더 하겠습니다. 예, 마네킹에 연습할 때와 실제 사람한테 할 때는 느낌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실제 환자를 목격하게 되면 나의 머릿속에 이 환자를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 가슴 압박을 중단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119 올 때까지 가슴을 잘 눌러주시면 사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CPR을 직접 사람이 하는 심폐소생술도 있습니다만 요즘 건물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습니다. 사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서 심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기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는 이 의료기기를 의무적으로 두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건물 그 외벽 이렇게 내부의 벽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자, 이 기계를 저도 이제 이렇게 직접 열어서 보기는 처음인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계 전원을 먼저 키신 다음에 두 개의 패드를 환자 가슴에 부착하고 이어서 기계에서 나오는 음성 안내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드 커넥터를 전멸등 옆에 꽂으세요. 자, 이 커넥터를 일단 꽂아야 되고 처음에 패드를 먼저 부착해 주시고요. 패드. 네. 패드를 펼쳐보면 패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착하세요. 이렇게. 커넥터를 꽂으세요. 패드를 띄어서 그 그림 위치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드를 오른쪽 부착하세요. 어깨 아래. 커넥터를 꽂으세요. 가슴 위쪽이네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보시면 반대쪽에 우리 옆구리 쪽입니다. 젖꼭지 아래 옆구리 쪽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패드를 됩니다. 부착하세요. 네. 커넥터를 단단히 자, 꽂으세요. 패드를 부착하셨으면 바로 이어서 커넥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에서 음성 메시지가 나올 텐데요. 자, 이 안내 지시대로 따라하시면 접촉 되겠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접촉 금지. 제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중지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 이러면 CPR 전기 충격이 시작하세요.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어서 CPR 시작하세요라는 이 메시지가 또 나오는데요. 바로 이 안내 지시에 따라서 바로 환자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가슴 압박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재생 충격기가 있을 때는 먼저 이 충격을 전기로 하고 기계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더욱더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 자동 심장 충격기하고 심폐소생술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응급처치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얼마나 빨리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존율이 굉장히 크게 나뉘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하게 이 심장 충격기와 심폐소생술을 같이 병행해서 응급처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집 안에도 있다면 좀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누구나 소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누구나 구입을 할 수 있고 소지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심장 충격기 안에는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이 패드나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반인 분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으로 응급의료 정보 제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그 어플을 통해서 이 심장 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저도 오랜만에 이 CPR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해봤고 또 자동 심장 충격기 기계 작동법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알고 있어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긴장하기 마련인데 이런 체험을 통해서 어디에서든 언제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또 응급처치 관련해서 조언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심폐소생술과 이 심장 충격기 사용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기 사용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좀 대처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도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착용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줄게요. 그대로 하면 돼요. 들었어요?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야만 풀리지 않게끔 고정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꼬인 부분이 없이 쭉 펴져 있어야 돼요. 꼬이면은 우리 몸을 잡아줄 때 장기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꼬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지나가는 위치. 우리 앞에 있는 가슴 벨트는 어깨뼈를 지나가야 되고 허리에 있는 거는 골반뼈를 지나가야 돼요. 배에다가 하는 게 아니다. 자, 아까 전에 중학교 친구들까지도 많이 틀리는 게 있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벨트를 가지고 오는데 얘를 이렇게 뒤로 넘기는 거. 이거를 가장 많이 하는 실수니까 차에 탑승해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체험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차가 전복되는 거 처음이죠? 네, 재밌었어요. 또 하고 싶어요. 이게 실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무섭죠. 이렇게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바바바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험하기 전에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 받으셨잖아요. 더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안전벨트는 생명줄이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전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느낀 점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방금 차 이거 하면서 체험했다면서 느꼈던 건 일단 안전벨트 안 하면 일단 목부터 나가고 아니면 차에서 튕겨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안전벨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가 일단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체험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오셨습니까?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완주군에 있는 대한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고산고등학교 왔습니다. 예.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써 이렇게 그 재난 안전에 대해서 이게 확실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매년 2학년들이 항상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들이 2학년이군요. 예. 이곳에 다양한 안전 체험이 있잖아요. 예. 어떠세요? 선생님으로서 뭐 수학여행도 아이들 함께 이제 가기도 하고 또 학교 현장, 체험 현장이 많아서 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아이들이 해보고 느끼는 점, 또 선생님도 같이 하면서 느끼는 점은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저도 애들 많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만 할 뿐이지 현장에 와서 이렇게 느껴본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와서 그 아파트에서 위험할 때 화재 예방 시, 화재 사고 시 왕관기라든가 그 또 안전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그 정확히 용어를 제가 잊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진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선생님 학생 할 것 없이 이 안전은 누구나 다 반복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현장, 중요한 체험이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뭐 해마다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오고 가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 와서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2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과 같이 와서 해보니까 이거는 매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안전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연습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고 그럼으로써 조심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심할 수 있는 학생 조심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이번에는 전북 도청에 위치한 전북 소방본부를 찾아 올라왔습니다. 오승주 구조구급과장을 만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다중이호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축제도 일부는 많이 규모도 축소하고 취소도 했지만 부득불하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축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축제 현장에서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하고 또 실제 실행할 때 군중 인파들을 확인하고 인파 규모에 맞게 저희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저희 구급차도 배치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최대한 이 과할이란 만큼 신중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그런 현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익산 보석 축제 속에서 일어난 사고도 있었습니다. 참사 이후에 우리가 좀 달라진 부분,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계시는지요? 예, 전라북도에서는 이 서울 지역에 비해서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 전라북도에서 한옥마을이랄지 앞에 우리 신시가지에는 여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우리 또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서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이제 이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통로도 많고 반면에 또 피난할 수 있는 출구도 많이 있어서 그래도 안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골목길도 많이 존재하게 되어지고 또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틈나는 대로 이 동료들끼리 즐기는 형편이고 또 저희들도 한 번씩 방문해 보면은 이 새벽까지도 여전히 많은 인파가 이렇게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추위도 겨울철이야 지금 온도도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다칠 수 있는 부상당할 위험 지금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서 들어온 119 신고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한 그 음성이랄지 신고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도 이 상태가 어떻겠는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고 가능하면 조금 저희 신고하신 분들의 신고 사항을 참조해서 그보다 더 규모 있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행정이 있고 또 소방 행정, 일반 행정이 있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보면서 주최측이 없는 행사의 경우 대처에 대한 요령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 신고 후에 출동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경찰 많은 이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행사들은 늘 또 항상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예측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상관없이 항상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참사를 통해서 좀 더 교훈 삼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신중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일선 소방관서에서 해당 구간별로 현지 출동 가상 훈련도 지금 더 강화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사고의 종류도 살펴보고 그에 맞게 이 대비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출동할 때 여기 출동로를 최소한 2군데 이상 확보를 하고 첫 번째 출동로가 혼잡해서 못하게 되지만 다음 출동로를 이렇게 선정한 출동로를 통해서 사건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고 저희 소방차로 실제로 출동도 해보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사전에 대비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한 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인사 참사도 있습니다만 항상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분야별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난방과 관련돼서 화재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을 점검한다든지 농산물 도매시장 얼마 전에 화재 안전 점검도 실시하셨고, 겨울철 위험물 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10월 상순에 저희 무주군에서 이 일산화탄소 이렇게 중독돼가지고 일가족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겨울이기 때문에 이 난방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기 취급도 다른 계절, 어떤 계절보다 좀 늘어나고 있을 정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랄지 이런 또 화목 보일러를 취급이랄지 할 때 반드시 화기 취급할 때 화재에 대한 예방을 반드시 사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취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환기도 적절하게 실시하고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개개인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때 이런 행정에 대한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기 취급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아울러서 이번에 이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삼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북 119 안전체험관에서는 아주 수준 있고 품질 있는 CPR 교육을 우리 전문 교관들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119 안전체험관에 신청을 하고 또 신청된 기관에 방문하셔서 우리 전문화된 교관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일선 소방관서에서도 동일하게 CPR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약하고 예약된 시간 내에 또 저희 전문 구급대원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약만 하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우리 도민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 오승주 구조구급과장이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